안녕하세요. 조종상입니다. 조종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18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서산포스트에 올라온 기사를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가 5월 한 달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남은 5월 가족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2일 오전 9시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맹정호 서산시장과 주민 100여 명이 모여서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도로 방음벽 유리에 패턴 스티커를 부착하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최근 대로 인근 신축 아파트 방음 유리벽에 새들이 충돌해 죽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줄이고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서산지역 봉사단체 동행이 함께 유리에 패턴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주관 서산문화재단의 주최로 서산창작예술촌에서 6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문선미 서양화가의 초대전이 열립니다. 요 근래 서산에서 소위 말하는 가장 핫한 작가 중 한 명인 문선미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20세기 초현실주의 작품을 배경으로 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로 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 세션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인데요. 탄소중립에 한 국가의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서산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지방정부 탄소중립 추진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서산시의 탄소중립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충남도 주관 2020년도 시군 의임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시군에 위임된 도유 일반재산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일반재산의 체계적 경영관리를 도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시는 도지사 기관표창과 포상금 1,500만원을 받고 올해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금을 27.5%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오는 6월 18일까지 서산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제21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참가 학급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자격은 평가일에 시험 응시가 가능한 18명 이상의 4, 5학년 학급 단위이며 참가 어린이 모두에게는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가 제공됩니다. 미리 제공되는 교재를 학습한 뒤 9월 시도별 예선평가를 거쳐 성적에 따라 시상하게 되며 시도별 최우수 학급은 10월 6일 시행되는 전국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 학급이 결정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급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태안군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에서 지난 24일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백종신 회장에게 5월 25일 새마을금고의 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에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과 50만원 상당 잡곡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 서산지부가 조합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조합원에 대한 공익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22일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조합원 자녀 중고 대학생 3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장학생 선정을 위해 4월 5일 공고 후 각 피해 지역 어촌계장을 통해 추천서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공익사업 추진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팔봉중학교는 갯마을 작은 도서관 소속의 팔봉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을의 초, 중학교가 아우러지는 토요 독서 캠프를 계획하여 지난 5월 22일 갯마을 작은도서관에서 1회차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이날 독서 캠프에는 팔봉 중학교와 팔봉 초등학교 재학생 25명이 참여하였으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 12살 삼촌을 읽고 작품 속 인물들이 겪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을 표현하여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캠프에서 학생들은 현재 또 하나의 5.18이라고 평가되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을 써 함께 나누었습니다. 팔봉 마을 교육 공동체 토요 독서 캠프는 오는 7월 10일에 2회차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팔봉 지역 출신의 소설가 문영숙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귀농귀촌협회가 24일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4대 유병일 회장, 5대 박형식 회장 이취임식 및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산시 귀농귀촌협회는 350여 명의 회원을 둔 단체로 귀농귀촌인들의 영농기술 능력 함양과 회원 간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형식 서산 귀농귀촌협회장은 회원 및 지역 주민들과 화합 소통에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 및 연쇄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오늘 31일까지 서산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추진 중인 박재숙 도예작가 초대전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됩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오늘 휴관조치 연장 의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지난 19일부터 5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사격팀 여자 소총부문 전력보강이 금메달 획득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서산시 사격팀은 25일에 시작된 제4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제는 드론과 함께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며 주요 내용은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 해안연안사고 예방 및 대처, 갯벌 및 배송 경로 영상 디지털 자료화 등입니다. 시는 6월 사업에 착수해 연내 해당 서비스 실증을 마치고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미도서관은 2021년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1차시 김환기 그리고 김향안 이름에 새긴 언약 강연을 오늘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해미도서관 평생학습실에서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2차시는 한국 최초 여성 서영화가 나혜석의 주체적인 삶, 여자도 사람이다 에 대한 강연과 탐방으로 6월 말에 나혜석의 삶과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미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미래 삶의 설계를 위해 진로와 관련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대학의 학과 교수들 초빙하여 넓은 세상, 넓은 이상, 우리의 꿈을 찾아서라는 강의 주제로 1학년과 3학년 139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강의는 정보기술과 4차 산업혁명 바로 알기, 치과위생사 진로체험 캠프,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고객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가져올 미래와 혁신, 생명과학 오늘과 내일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학과별로 이루어진 이번 강의는 각 학과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진로 영역들과
전망 등을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부춘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춘동 부녀회장 협의회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4일 회원 20여 명이 갈산동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형광등, 도배, 장판, 싱크대를 교체해주는 등 집수리와 함께 어르신을 보살폈습니다. 이 같은 어르신에 대한 봉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봉사를 위한 비용은 서산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지원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최근 노후 김치냉장고의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안전점검 방법과 자발적 제품 수거 대상 안내 등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치냉장고 화재는 전국에서 1256건으로 매년 25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장기간 사용에 따라 내부 부품 성능이 떨어지고 먼지 등 이물질이 쌓여 발화의 빌미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소방서는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는 정기 안전점검 받기, 습기 및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전원 코드가 눌리거나 끼이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기, 리콜 대상 제품 여부 확인 등 노후 김치 냉장고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니아 김치에는 노후된 제품이 합선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모델에 한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대표 지역 축제인 팔봉산 감자축제와 서산 육종마늘 축제를 비대면 축제로 전환합니다. 시는 마늘, 감자, 양파 등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승차 판매 및 라이브 커머스, 각종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6월 22일 상생상회 스마트 스토어 채널을 통한 구매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팔봉산 감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온라인 구매층을 집중 공략하고요. 또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중앙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서 마늘, 감자, 양파, 품목 위주로 비대면 승차 판매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공용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TV 홈쇼핑 판매와 우체국 쇼핑몰, 서산 뜨레 등과 연계한 온라인 할인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대도시 유통매장, 식품기업 판매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수강생 5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신규 귀농 귀촌인 및 청년 농업인 등에게 알찬 농업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서산시 귀농 귀촌자 및 예정자 또는 관내 청년 농업인입니다. 시는 6월 1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23일부터 9월까지 총 10회 50시간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요 작목의 이해 및 품목 중심 기초 영농교육, 농산업 환경변화와 농업 농촌의 이해, 귀농인을 위한 생활법률 및 세무상식,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부대 인근 고북면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을 위해 수송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송 지원은 고북면 행정복지센터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20전비는 대형 버스 2대를 이용해 백신 접종 장소까지 40여 명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이동을 도왔습니다. 한편 20전비는 이번 백신 접종 수송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자재, 도시락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평생교육원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분리배출을 잘합시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게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선착순 50명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사랑에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삶의 실천에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서부평생교육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세대공감 환경의 날 사행시 짓기, 세대공감 환경지킴이 봉사단 자연정화 활동, 환경 관련 도서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미래서산을 준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30년 27만 자족도시 서산의 미래를 여는 민간 중심의 포럼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서산 지역의 교육, 행정, 법률, 세무, 건축 등 각계 인사 50여 명이 모인 서산포럼은 26일 서산 상공회의소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힘찬 출범을 알렸습니다. 초대회장에는 최기락 서산종합건설 대표이사가 추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중앙고등학교는 지난 18일 천안제일고에서 개최된 2021 충남 영농학생 축제에 참가하여 금상 4개, 은상 8개, 동상 12개, 장려상 2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세계농업을 주도하는 영농학생의 축제라는 주제로 전공경진, 실무능력경진, 과제 이수 발표, 골든벨과 글로벌 리더십 등 4개 분야 18종목에 총 262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그중 서산중앙고는 각 분야에 51명이 출전하여 26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 시민들이 6월 1일부터 콜비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산시는 택시 운영조합인 서산콜의 택시 콜비 1,000원을 면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법인이 운영하는 해피콜과 조합이 운영하는 서산콜 두 가지 중 해피콜은 지난 2019년 2월 콜비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로써 6월부터 모든 서산시 콜택시의 콜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충남 개인택시조합 서산시 지부와 관계자 회의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라고 합니다. 충남 개인택시조합 서산지부는 콜비 면제와 함께 서산콜 어플도 출시해 시민들의 편의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성현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6일 회원 및 주민자치위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유채꽃밭 가꾸기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채꽃밭 3km에 이르는 산책로와 꽃밭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결 깨끗해진 약 2만 평의 노란 꽃밭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에게 힐링의 공간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에서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나비냉장고, 나누고 비우는 냉장고라고 하죠. 식료품, 과일 등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분기마다 70에서 9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나비냉장고에 기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치고 힘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석산업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매월 1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경래 위원장과 익명의 개인 후원자가 매월 각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주고 있으며 수석 1통에서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는 이학주씨가 월 2회 이상 쌈채소를,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민요강사 장흥순씨가 달걀, 버섯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나비냉장고에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인구 증가를 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5,932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만 1,000여 명 규모가 감소했는데요. 반면 서산시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동월 대비 434명 증가했고 4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 1월보다 154명이 증가한 17만 9,719명입니다. 281명만 채우면 18만 명 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관내 32만 2,919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 공시합니다.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서산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산시청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인터넷 정보민원 포털 민원24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경찰서는 마늘 수확철을 맞아 마늘 직거래 장터의 도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방준호 경위 안태수 순경은 최근 들어 육종 마늘값이 폭등함에 따라 관내 예천동 소재 공림상회 등 6개소에 대해 취약시간인 새벽 1시부터 가시적인 순찰활동 전개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마늘 절도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구대 서동용 대장은 마늘 수확기를 맞이하여 취약시간대 중점적으로 순찰활동을 펼쳐 관내에서 농산물이 절도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5.18 구속 부상자회가 제41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최초로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과 정은천 국민통합위원장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과 정은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7일 5.18 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27일 다시 광주를 찾아 5.18 부활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5.18 부활제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5월 영령들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5월 27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농협 서산시 지부가 27일 서산시청을 방문해 40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4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7일 개최되는 P4G 서울 정상회의 연계 행사 비대면 화상회의 패널 토론에 서산시 환경생태과 최병렬 과장이 참석해 우수 사례로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기술을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이 한층 밝아질 전망입니다. 시는 친절과 청렴한 행정의지를 담은 마스크 부착용 스마일앤 청렴 스티커 3,000매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신문고로 제안된 국민 제안을 수렴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응대 시 삭막함과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스티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청렴 의지도 전달하면 물론 스티커의 아로마 오일 향과 항균 효과 기능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먹이 공급을 통한 철새 서식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임차인에게 의무 휴경지 농사를 허용하는 대신 볏짚 및 벼를 논바닥에 존치케 하는 철새 먹이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수확물 존치에 따른 보전금으로 1헥타르당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휴경지를 활용해 경작자의 수입 도모는 물론 철새들의 먹이를 공급해 서산 천수만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6월부터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 체험을 본격 추진합니다. 체험은 미래 말 산업 성장에 필요한 승마 인구 확보 및 청소년의 심신 발달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난 5월까지 관내 학교 및 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45개소에서 1119명을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승마 강습은 1인당 체험 비용은 32만 원인데 이 중 22만 4천 원을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9만 6천 원은 자부담하며 장애인 및 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전액 지원합니다. 시는 매년 학생 승마 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 달에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인지면 아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아파트 내 안전사고 예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며 입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한 공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18회차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